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저희도 더 이상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요양원, 저희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어머니가 심심하실 틈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찾아뵐게요. 자주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김은주, 63. 평생을 남의 삶의 배경이 되어서 살았다. 누군가에게는 아내로, 또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할머니로 불리며 늘 뒷전이었다. 김은주의 이름 석자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희미한 단어였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타인을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오직 가족에게서 찾았다. 박민준, 그녀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은주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그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떠난 후 은주의 세상은 반쪽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안락의자처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듯했다.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낡은 집. 이 집은 한때 그녀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낯선 호텔 로비처럼 느껴졌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저녁 시간에도 은주의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어머니 혹은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사무적인 거리가 느껴졌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곁들였다. 낮에는 조용히 마당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고 남편 민준이 좋아했던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다. 민들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서든 꿋꿋하게 피어나는 모습이 꼭 그녀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향해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며느리는 그녀에게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왜 아직도 부엌에 계세요 라는 듯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불편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였다.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늙고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였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앨범 속에는 젊은 날의 그녀와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첫 운동회 날의 풍경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달리 눈빛이 살아 있었다. 반짝거리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그녀는 꿈이 있었다. 작은 화실을 열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접어야 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붓과 물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대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평생을 바쳤다. 민준 씨, 당신이 떠나고 나니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앨범 속 민준의 얼굴을 쓸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다. 아이들이 가끔 자신들의 바쁜 삶에 치여 은주를 소홀히 할 때면 민주는 늘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화가야. 우리 가족이라는 최고의 그림을 그려준 사람. 아이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당신의 그림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다. 그러나 이제 그 위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그 빈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통째로 빼앗아간 것만 같았다. 자녀들이 찾아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박지우는 대기업 부장으로, 딸 박서연은 잘 나가는 의사였다. 그들은 늘 바빴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조차 겨우겨우 보내는 이들이었다. 은주는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희생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승진했어요.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병원이 이번에 확장 공사를 해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주 못 찾아뵐 것 같네요. 그들의 말 속에는 은주를 향한 애정보다는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고 바쁜 삶을 이해해 달라는 요구가 더 크게 들렸다. 은주는 그들의 성공이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그들이 한 발짝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그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평소라면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던 아들 지훈과 딸 서연이 함께 집에 들어섰다. 며느리도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웃음기 없는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진지한 눈빛이 은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손주들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지훈이나 서연의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은주는 수십 가지의 불안한 상상에 휩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들아, 무슨 일 있니? 다들 얼굴이 왜 그래? 아들 지훈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딸 서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의논했어요. 그들의 말에는 어머니를 위한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지만 은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 위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마치 그녀가 충격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저희가 늘 마음 졸였잖아요. 이제는 저희 손주들도 많이 컸고 저희도 각자의 일로 바쁘고요. 지우는 말을 멈추고 며느리와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사전에 완벽하게 합의된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처럼. 은주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효도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랑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거기 계시다고 들었고요. 서연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단호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거기서는 하루 종일 프로그램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해줘요. 친구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림도 배우고 어머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저희도 매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가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꿈까지도 요양원이라는 포장지에 담아 건네는 듯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다. 그녀에게 집은 평생을 바친 보금자리였고 가족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에게 집을 떠나라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른 곳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지우는 거듭 강조했다. 그가 버리는 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버려졌다고 생각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허무하게 재단되고 있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 민준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은주 씨, 내가 당신의 그림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그녀의 그림을,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그들의 눈빛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무거웠다. 그녀의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은주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만이 그녀의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버려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희생은 결국 그녀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섬에는 그녀 혼자만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느라 잠을 설쳤지만 김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다. 어제 저녁 자식들이 내뱉었던 차갑고도 합리적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양원. 그 단어는 마치 그녀의 삶에 찍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는 당연했던 가족의 품이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무감에 몸을 일으키려다 이내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준비한 밥을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먹을까?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침 7시가 되자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며느리가 따뜻한 밥상과 국을 들고 들어왔다. 은주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속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제가 죽 끓였어요. 부디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은주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이것은 진정한 걱정이 아니었다. 요양원으로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영양제 같았다. 며느리는 밥상을 내려놓고는 황급히 방을 나섰다. 그 뒤로 아들 지훈이 들어와 어깨를 툭툭 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저희가 너무 경솔했죠. 그래도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들의 행동은 마치 전날 밤의 선고를 무마시키기 위한 연극 같았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죽을 바라보며 며느리와 아들이 지어내는 상냥한 표정들이 왜 이리도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했다.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를 위한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죽 한 숟가락을 겨우 삼켰다. 그것은 그녀가 맛보았던 죽 중에서 가장 씁쓸한 맛이었다. 아침 식사 후 지훈과 서연은 그녀를 데리고 나갈 채비를 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 한번 보러 가요. 직접 보셔야 안심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은주는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평생을 살았던 집의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오늘 외출은 평범한 나들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차 안에서 자식들은 시종일관 요양원에 대한 장점만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거기 정원 보세요. 얼마나 넓고 예뻐요. 산책하기 딱 좋겠어요. 그림 교실도 있고 요가 수업도 있대요. 어머니가 항상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밝았고 기대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을 덮고 있는 먹구름을 걷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상품을 홍보하는 영업사원의 목소리 같았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과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물 외벽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창문들은 반짝였다. 서연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진짜 좋죠? 다른 요양원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긴 실버타운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예요.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얀 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러나 그 모든 깨끗함과 정돈됨 속에는 차가움만이 느껴졌다. 생명력이 없었다.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텅 빈 공간 같았다. 안내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박지훈님. 어머님 모시고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저희 담당 매니저님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공동 거실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림 교실, 체력 단련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설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야 할 공간들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한때 그녀가 꿈꾸던 화실을 둘러보았다. 캔버스와 이젤, 다양한 색상의 물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곳에서 홀로 남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붓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주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는 애써 외면했다. 투어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그녀가 앞으로 지내게 될 방으로 향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지훈이 말했다. 어머니, 이 방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기선 혼자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가 찾아오기에도 멀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묻는 듯 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 침대는 그녀의 낡은 침대와 너무나 달랐다.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 방에서 남편 민준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추억들을 결코 떠올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엄마, 여기서는 어머니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돼요. 만약 몸이 불편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늘 어머니를 걱정했거든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은주의 마음속에 있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지 못했다. 걱정. 그들이 말하는 걱정은 그녀의 안위보다는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아파서 자신들의 바쁜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을 걱정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다시 로비로 내려왔다. 지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미리 계약금은 다 지불해 놨어요. 그는 마치 자동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은주의 눈은 떨렸고 손은 굳어버렸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집은 저희가 팔기로 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도 많고 저희도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의 말은 은주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보금자리, 그녀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브로슈어를 보았다. 밝고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나의 상품이었고 이제 그 상품은 새로운 곳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나 슬픔보다 더 깊은 무기력한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정중한 제안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은주는 자신이 현실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저 한 편의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이 된 것만 같았다. 자식들은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될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그녀의 이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길은 그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거침없이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머니, 다 낡은 물건들이라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며느리가 그녀에게 물었다. 은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민준이 직접 만들어준 낡은 책장이었다. 그 위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빛바랜 앨범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둬. 다 가져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책장과 앨범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이사날 아침, 은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모든 벽은
그녀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벽은 그녀가 아이들을 키우며 썼던 작은 메모들과 낙서들로 채워져 있었고, 부엌 벽은 남편과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던 소리들로 가득했다. 마당의 작은 민들레꽃조차 그녀에게는 민준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 벽들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추억이 그 벽 속에 스며들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것처럼. 그러나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벽의 질감뿐이었다. 그 벽들은 더 이상 그녀의 추억을 기억하지 않는 듯했다. 아들 지훈과 딸 서연은 이사 내내 바빴다. 그들은 그녀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몸짓이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체 먼저 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배려가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뒤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의 한 페이지가, 아니 한 권의 책이 이제 완전히 덮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별의 슬픔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녀의 모든 숨을 멎게 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요양원이었다. 아니,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방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하얀 커튼.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 속에는 따뜻함이나 온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텅 빈 공간 같았다. 자식들은 그녀의 짐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진짜 좋죠. 이 방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은주는 그들의 바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늘 바빴고 늘 약속이 있었으며 늘 그녀의 곁을 떠나는 뒷모습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은주는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의 모든 것은 낯설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벽은 차갑고 단단했다. 이 벽은 그녀의 기억을 담아줄 수 있을까? 그녀는 의심했다. 이 벽들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짐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 민준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 그녀와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녀는 사진 속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그와의 추억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그리워한 것은 그녀가 민준의 곁에 있을 때의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 속에 넣고 다른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아끼던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푸른 바다, 넓은 들판,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꿈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았을 뿐이었다. 은주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분노. 그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었는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하얀 천장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하얀 천장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았던 집을 떠올렸다. 그 집의 벽은 그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 벽들은 다른 사람들의 추억을 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추억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집을, 자신이 만들었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꺼풀 뒤에는 그녀가 살았던 집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집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집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다. 새로 이사 온 방은 여전히 낯설었다. 하얀 벽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그녀의 낡은 집 마당과는 다른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김은주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 멀리 사라진 환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쥔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찻잔은 며느리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깨끗하고 예뻤지만 온기가 없었다. 찻잔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차가움은 문득 남편 민준이 처음 그녀에게 사다 준 찻잔을 떠올리게 했다. 결혼 기념일에 민준은 그녀에게 직접 만든 도자기 찻잔 세트를 선물했었다. 투박하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 찻잔에는 민준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마시던 기억,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었던 지난 세월의 희생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혼 전 그녀는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했다. 푸른 바다를 그릴 때 그녀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졌다. 넓은 들판을 그릴 때 그녀의 마음은 들판처럼 자유로웠다. 그녀는 화가라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그 꿈을 접어야 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붓 대신 행주를 잡았고 물감 대신 밀가루 반죽을 만졌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남편 민준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준은 시리에 빠졌고 은주는 두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집에서 옷을 기워 팔았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그녀는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은 늘 붓 대신 바늘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남편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은주 씨,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민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야, 민준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나는 행복해. 당신이 내 전부잖아. 은주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민준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녀에게 민준은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은주의 삶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두 아이를 보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목까지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 다짐을 지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들 지훈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다. 딸 서연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희생을 감수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녀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희생을 딛고 성공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와 같은 나이의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걸어갈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 역시 그녀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닐까. 그녀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파왔다. 그녀의 희생은 마치 메아리처럼 그녀의 방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누구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만 울리고 있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짐 상자를 뒤져 남편 민준이 선물했던 도자기 찻잔을 찾아냈다. 낡고 빛바랜 찻잔. 그러나 그 찻잔에는 그녀의 모든 추억과 민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그리웠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있을 때의 그녀 자신이 그리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희생은 그녀를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녀를 세상에 홀로 남겨놓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다. 김은주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의 방 창밖에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낡은 집 마당에 피어있던 민들레꽃 한 송이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른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 낯선 공간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딸 서연에게 전화가 왔다. 은주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기대와 달리 사무적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저는 요즘 병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은주는 서연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와도 돼. 은주는 말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집안일도 줄고 여러모로 편하네요. 그동안 어머니 신경 쓰느라 피곤했나 봐요. 서연은 마치 농담처럼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신경 쓰느라 피곤했다. 은주는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걱정이자 피곤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희생은 결국 그들에게는 짐이었던 것이다. 전화가 끊긴 후 은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피곤했나 봐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아들 지훈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딸 서연이 의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승진했을 때를 기억한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는 그녀를 칭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 크게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이 그녀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포장지 속의 그녀는 그저 텅 빈 존재였다. 은주는 서연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를 떠올렸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의사 됐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잖아요.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은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결국 그녀에게 호강이라는 명목으로 요양원을 선물했다. 은주는 그들의 호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호강은 그녀에게 편안한 노년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녀를 편안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다시 누웠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분노. 그러나 그 감정들은 곧 무기력한 절망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이제 그들의 삶에서 사라질 존재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꺼풀 뒤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희생과 그 희생을 비웃는 듯한 자식들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미소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호강이라는 말에 속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난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공간에서 그녀의 희생이 남긴 메아리만이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김은주는 요양원에 입소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짐 상자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방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과거는 그 상자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현재는 그 상자들 밖에 있었다. 그녀는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다. 은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아끼던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스케치북의 표면은 낡고 발해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푸른 바다, 넓은 들판,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꿈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꿈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그리고 남편 민준을 간병하는 동안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붓 대신 바늘을 잡았고 물감 대신 밀가루 반죽을 만졌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림을 그릴 때의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 느낌은 그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자아의 불꽃이었다. 은주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요양원의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의 하얀 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듯 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미술실이라는 문패를 보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젊은 날의 꿈이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은주야.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아직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미술실 안으로 들어섰다. 미술실 안은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캔버스들과 이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한구석에 있는 이젤 앞에 앉았다. 그녀는 굳어진 손으로 붓을 잡았다. 붓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물감을 팔레트에 짰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녀는 그 색깔들을 바라보며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노란색 물감을 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민들레꽃이었다. 그녀의 낡은 집 마당에 피어 있던, 남편 민준이 좋아했던 그 민들레꽃이었다. 그녀는 민들레꽃을 그리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민들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서든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그녀는 그 민들레꽃을 그리며 자신이 민들레꽃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했다. 캔버스 위에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는 그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 하얀 벽에 걸린 노란 민들레꽃은 그녀의 방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희미하지만 강렬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민들레꽃 한 송이가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컸다. 김은주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잊고 있었던 희미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민들레꽃 한 송이였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그림을 들고 미술실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미술실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한 구석에 있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주 좋은 그림이네요. 민들레꽃 이 계절에 참 어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최상호라는 이름의 전직 대학 교수였다. 은주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이며 말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꽃을 그려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상호는 그녀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죠. 이 그림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님처럼요. 그의 말에 은주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가님.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듣는 호칭이었다. 그녀의 꿈이었던 화가라는 이름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다. 그날 이후 은주와 상호는 매일 미술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호는 그녀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은주는 그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상호의 그림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은주의 곁에서 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 민준과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과의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상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줄 뿐이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은주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은주는
상호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상호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물었다. 상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한때 유명한 대학 교수였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이곳을 알아봐 주더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을 만나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은주는 미술실에 오는 다른 노인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미술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은주는 더 이상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호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지난날의 추억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상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사갈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다음에 보자.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날 저녁, 은주는 상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 씨,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신을 만나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상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은주 씨,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말은 은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은주는 상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이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김은주는 최상호와의 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텅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그녀가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상호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상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주 씨, 저는 은주 씨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은주 씨는 정말 강인한 분 같아요. 그런 상처들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강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상처를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 씨,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제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상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은주 씨,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삶은 매 순간 용기를 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니까요. 저는 은주 씨가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의 말은 은주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다. 그 씨앗은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상호의 말을 떠올렸다. 더 큰 용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림 전시회. 그녀는 미술실에서 그린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상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상호 씨, 제가 요양원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상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그의 응원은 은주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은주와 상호는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술실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은주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상호는 전시회에 필요한 포스터를 만들었고 다른 노인들은 전시회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은주의 전시회를 위해 노력했다. 은주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전시회 날이 되었다. 은주는 자신의 그림들을 벽에 걸고 마지막으로 그림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소녀처럼 그녀의 마음은 설레고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기대했다. 오후 2시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미술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은주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민들레꽃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지네요. 그들의 칭찬에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최상호는 은주의 그림 앞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은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님은 바로 김은주 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김은주 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상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상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상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상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은 이미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이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김은주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자식들을 만나는 날이었다. 아들 박지훈과 딸 박서연은 그녀가 좋아하던 떡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주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방문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방문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행위에 불과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지훈은 말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은주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은주의 변화에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은주라면 그들의 방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주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주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하얗고 텅 비어 있던 벽에는 은주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노란 민들레꽃, 푸른 바다, 넓은 들판. 은주의 그림들은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지훈과 서연은 그림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이 그림들. 어머니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정말 잘 그리셨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세요. 서연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은주는 그들의 칭찬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다. 은주는 그들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이곳에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나도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지 몰랐단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아를 되찾은 것이다. 그들은 은주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은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식사 내내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상호 씨라는 친구도 사귀었고 미술실에서 그림도 함께 그리고 모두들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낸단다. 그녀의 말에 지훈과 서연은 침묵했다. 그들은 은주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은주가 여전히 자신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주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집이라 걱정이 되지만 저희도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어머니께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은주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그 집을 떠났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상관없다. 은주는 말했다. 그녀의 말에 지훈과 서연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은주라면 그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주는 그들의 결정에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지훈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주의 변화에 놀랐고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은주를 위해 요양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은주는 그들의 선택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은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주를 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은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은주는 그들이 떠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이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김은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방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이제 그녀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정원을 거닐며 상호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상호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그들의 우정은 은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은주는 미술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와 상호는 요양원 근처의 민들레꽃이 가득한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다. 드넓은 들판에는 노란 민들레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그 민들레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낡은 집 마당에 피어 있던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드넓은 들판에 피어 있는 민들레꽃들은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그 민들레꽃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집 마당에 갇힌 민들레꽃 한 송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드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피어나는 민들레꽃이었다. 상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은주 씨, 민들레꽃이 참 예쁘죠. 민들레꽃은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은주 씨가 꼭 이 민들레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상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민들레꽃처럼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주는 상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상호에게 말했다. 상호 씨, 저는 제 자식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저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은주는 아들 지훈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 속에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 곁에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지훈의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은주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고, 그녀의 그림이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그린 민들레꽃처럼 달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는 정원이 보였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음을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펼쳐지는 지평선 위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